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1편 5장 기간이 되겠습니다. 기간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연속된 시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다른 법률 사실과 결합해서 법률 요건을 구성합니다. 이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민법은 물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법은 이원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 계산법이고 다른 하나는 역법적 계산법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시계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달력을 가지고 계산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연적 계산법은 기간의 단위를 시분 초로 정한 경우에 적용되게 되고, 역법적 계산법은 좀 장기의, 즉 일주월 연으로 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 역법적 계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간 계산 방법에서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 이 경우에 자연적 계산법에 의한다고 그랬죠. 네. 이 경우에 기산점, 즉 기간의 시작점이죠. 이 기산점은 즉시라고 15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점은 시분초가 종료한 때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민법 규정은 없지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예를 하나 보시죠. 오전 7시 30분에 앞으로 3시간 후에 만나 이행합시다 라고 약정을 했다고 하면은 기산점은 즉시, 즉 7시 30분이고 만료점은 10시 30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죠. 이 경우는 역법적 계산법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기산점, 만료점의 순서로 보겠습니다. 우선 기산점인데요. 역법적 계산법에서 기산점을 정할 때에는 첫 번째 날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990년 1월 5일부터 10일 후라고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경우예요. 이것은 기간이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죠. 이런 사례는. 네, 이런 경우가 초일을 산입하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또 한 경우는 이제 연령 계산입니다. 연령 계산에 있어서도 초일을 산입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얘기한 이 원칙과 예외를 원칙의 경우와 예외의 경우를 구분해서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1990년 1월 5일 15시를 기준으로 해서 5일 후라고 했다면 기산점은 1990년 1월 6일 왜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1월 6일 0시를 기점으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연령 계산에 있어서는 1990년 1월 5일 15시에 출생한 사람의 연령 계산에 있어서 기산점은 언제냐?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1월 5일 0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역법적 계산법에 있어서 만료점을 보겠습니다. 만료점은 기간의 마지막 날이 종료한 때입니다. 자, 기간의 마지막 날이 종료한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간의 종료점은 항상 24시가 되는 거죠.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핵심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경우인데요. 기간의 단위가 주, 월, 연으로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날의 수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8일, 29, 30, 31 이렇게 달이 다 날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다 한 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 월, 연의 처음부터 기산을 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을 만료점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기산점이 9월 5일 0시가 기산점이었다고 하면은 만료점은 언제입니까? 네, 9월 전일이니까 9월 4일 만료시 24시가 만료점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기간의 단위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 마지막 날 24시를 만료점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예컨대 만료점이 2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에 2월 29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2월 28일 24시를 만료점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만료점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됐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4시를 만료점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만료점이 8월 15일 24시가 만료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공휴일이죠. 우리 광복된 날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루 연장해서 만료점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피스 아워를 고려한 그런 규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의 역산입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 경우에도 민법 규정을 준용해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민법 71조는 어떤 규정을 하고 있냐면 사원총회는 일주일 전에 수집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원총회 일시가 5월 10일 14시다 이렇게 이 사원총회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늦어도 5월 2일 24시까지는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기간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